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온 스콘입니다. 제주항공은 자소서 항목이 같아서 제가 버티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에어부산 채용이 떠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의 성장 과정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당사에 지원한 동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장 과정이랑 가치관이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자라왔는지와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성장 과정,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현재 사회인이라면 여러 가지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장 우선시하는 항목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온 배경, 예를 들어 부모님의 직업상 이사를 많이 다닌 친구도 있을 것이고 평소에 이제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성장 과정의 밑거름이 될 거예요. 조금 어렵게 들렸을 수도 있는데 이 밑거름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제가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항상 친구들을 사귈 때는 혹은 선생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는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제가 사회에서 현재 아르바이트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성장 과정은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경험이 모두 다 수용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로 하세요 이렇게 정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했었던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걸 해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갔던 친구들은 유학했던 그 장소의 생활이나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짝 설명을 해주면서 작성을 해 나가도 되는데 500자밖에 안 돼서 너무 구구절절 쓰는 것보다는 임팩트 있게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어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지원 동기를 써주셔야 되는데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여러분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땡땡 항공사의 승무원을 보고선 그 서비스에 감동을 받아서 저도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미러링적인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누구나 멋진 승무원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이유는 본인이 되고 싶은 궁극적인 생각을 말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왜 여러분들 승무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누군가를 돕는 거를 좋아했는데 그렇다고 따뜻하게 도와주고 이런 건 없이 그냥 조용히 툭툭 던져주고 챙겨주고 그런 식으로 도와줬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얘기할 때 너가 항상 챙겨줘서 정말 좋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구어체적인 걸 넣자는 건 아니고 평소에 친구들을 챙겨주다 보니 서로서로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의지, 신뢰 이런 키워드로 가지고 가면서 업무를 하게 된다면 물론 처음 보는 사람들이겠지만 이런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가는 법을 잘 아니까 내가 그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사에 지원을 하게 됐고 우리 LCC이기 때문에 에어부산의 목표점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정말 지역 경제 상생 이런 걸 넣어주셔도 되고요. 굳이 부산이랑 엮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권이나 우리 부산권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결이나 각오가 들어가는 것도 에어부산은 많이 확인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국에서 부산이라는 이런 김해공항을 이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잘 그곳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아갈 수 있는지도 써주시면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한 직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이를 갖추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 말 그대로 승무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죠. 이것도 요즘
뭐 배려심도 있고요, 언어적인 능력도 있고요, 이해심도 있고요, 도전정신도 있고요.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되는데 본인이 잘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이 녹여 있는 걸로 이것도 작성해서 나아가면 조금 글쓰기가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 지원한 직무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되게 한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정해두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그 역량의 기준점을 맞춰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은 전달력이라는 걸 포인트로 주고 많이 답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승무원들은 항상 기내 방송을 하고 승객분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 기내에 앉아 계시는 승객분들은 되게 한다라는 거를 제가 승객일 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비행기를 탔을 때 승무원들의 정보 전달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딜레이 됐었던 경험을 언급을 하면서 딜레이 되었을 때 시간이 가는 것은 뭐 이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안전하게 정비를 해주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렸지만 어떻게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려야 될지 몰랐을 때 항공사 직원이 저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몇 시간 기다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써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전달력이 그래서 항공사 직원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를 갖추기 위한 역량은 항상 대처 능력을 키웠다라고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고 뭐 잘 대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좋게 전달하기 위해서 상황을 크게 넓은 눈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도 내가 갖추기 위한 역량으로서 이렇게 넓은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을 했었다. 이처럼 다양한 관련직 경험을 통해서 배워오긴 했지만 앞으로는 언어적인 능력도 더 쌓아야겠다고 생각해서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중국어면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적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뭐 이거를 정말 잘 해서 이 역량이 정말 필요하고 내가 이거를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뭐 극적인 노력을 했어요. 이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지금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토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500자라서 이제 좀 가뿐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과 입사 후 포부 이것도 장단점을 기술한 다음에 입사해서는 하면서 근데 그때는 장단점을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장단점에서도 장점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하는데 단점은 내가 진짜 못 고칠 그런 단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 개선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다면 바뀔 수는 있어요. 본질은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서 나에게 조금 더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신경 썼으면 하는 점 나에게 아쉬웠던 점들을 기반으로 단점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걸 단점으로 썼고 말이 많은 건 생각이 많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입 밖으로 내어보고 정리하고 이런 식의 정리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줄지 않아서 이것이 참 걱정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항상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나의 목표는 신중함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신중함을 통해서 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며 포부라는 것은 그냥 가벼운 포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트레이닝 할 때 뭐 교관이 된다든지 근데 무턱대고 그냥 저는 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사람을 가르치고 남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을 언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야지 무턱대고 무슨 발표하듯이 저는 교관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교관이면은 교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조금 어필하면서 그 다음에
어떠한 무엇이 되고 싶은지 꼭 그리고 이런 직급 체계적인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입사에서는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도 괜찮고요. 뭐 어린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싶다. 뭐 해외 어린이 보호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안전한 그런 지위와 급여가 있을 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뭐랄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분야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꼭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 가지 인도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요. 본인이 자기 역량 개발하는 방식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뭐 틀에 맞춰놓고 쓰지 말고 나는 조금 더 언어적인 자기 개발을 하겠다. 아니면 난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진짜 뭐 무슨 대회를 나가진 않더라도 어떠한 뭐 지금 기록이 이렇게 되는데 몇 분을 깨고 싶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승무원 생활에 체력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고 한번 시작한 건 저는 끝까지 해보고 싶다는 끈기와 의지로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런 성격적인 부분을 더 언급을 시켜주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볍게 여러분들 500자니까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글을 쓸 때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조금 궁금하도록 첫 줄을 쓴 다음에 왜 그런지를 이유를 써주면서 예시나 근거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이유에서 혹은 마무리 그래서 이처럼 이와 같은 경험으로 해서 끝에 들어가는 접속 그런 문구는 항상 비슷해요. 그래서 항상 정리를 먼저 해준다라는 생각을 목표를 가지고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쭉 써내려가듯이 물 흐르듯이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하고자 하는 도달점을 목표점을 정해두고 나는 나의 배려심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럼 내가 배려심을 행했던 뭐 경험이 무엇이 있을까? 그럼 그것을 설명할 때 상대방이 읽는 사람이 듣기 좋게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어려운 단어는 빼면 좋겠죠?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간다면 그 전문 용어는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용이 반복되거나 말 그대로 겹치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지를 내 글을 읽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좀 포커스를 읽는 사람의 기준으로 해서 한번 다시 스스로가 자기 글을 첨삭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어렵지 않고 그리고 시제 같은 것도 뭐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했습니다. 과거형이면 했습니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잘 깔끔하게 어미종지도 잘 해주시면은 글은 금방 깔끔하고 보기 쉽게 늘 수 있어요. 그리고 괜히 비유적인 표현 쓰면서 어렵게 말을 쓰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비유를 봤을 때 그 사람 기준에서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빨갛고 달콤한 사과인데 빨갛고 달콤한 사과에 대한 그 빨갛다라는 기준이 다르면 어떤 사람은 살짝 빨갛지 않고 빨간 끼가 있는 걸 빨갛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정말 새빨개야지 빨갛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글에서는 시각적인 요소나 경험적인 요소를 풀었으면 다 담을 수는 있지만 자소서는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똑똑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승객분들께 이런 식으로 승객에게 이냐 이러면 되는데 복수에다가 존칭까지 붙여서 막 높임말을 여러분들 그거 잘못된 국어예요. 자소서 쓸 때 승객분들께는 아니에요. 승객에게가 맞고 손님에게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글에서 구어체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승무원이다 보니까 극존칭을 써야 된다고 자꾸 그런 의식이 있나 봐요.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친구와 함께 시제적인 표현도 현재는 뭐 앞으로는 전에는 지금은 이런 말들을 해주면서 뒤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글 쓸 때 유의할 점은 잡아드릴 거고요. 문항이 3개밖에 없어서 좋네요. 열심히 잘 작성하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카톡방에 문의해 주시면 되고
지금 오픈 카톡방이 200명이 다 차서 이제 새로운 방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방으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작성 잘하고 꼭 서류 합격하길 바래요.